북유럽 신화 네 번째 이야기. 프레이야의 이상한 결혼식. 에시르 신족 가운데 가장 능력이 출중하고 강하고 용감하며 전투에서 누구보다 용맹하게 싸우는 천둥의 신 토르는 아직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긴 했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그는 자는 동안 항상 손 닿는 곳에 놔두는 망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그 주위를 더듬거리면서 손에 편안하고 익숙하게 잡히는 망치 자루를 쥐려고 했다. 그런데 망치가 없었다. 토르는 눈을 떴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망치는 어디에도 없었다.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토르의 망치, 묠니르는 난쟁이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토르를 위해 만들어준 것으로 신들의 소중한 보물 가운데 하나다. 토르가 이 망치로 무언가를 때리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다 파괴됐고, 목표물을 향해 망치를 던지면 절대로 목표에서 빗나가는 법 없이 다시 토르의 손으로 돌아왔다. 망치 크기를 줄여 셔츠 안에 감출 수도 있고 다시 크게 만들 수도 있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망치지만 딱 한 가지 결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손잡이가 약간 짧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토르는 망치를 양손으로 잡지 못하고 한 손으로만 휘둘러야 했다. 이 망치는 아스가르드의 신들과 세상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줬다. 서리거인과 오거, 트롤, 온갖 종류의 괴물들 모두 토르의 망치를 무서워했다. 토르는 자기 망치를 사랑했다. 그런데 그런 망치가 곁에 없는 것이다. 무언가 일이 잘못 돌아갈 때마다 토르가 꼭 하는 일이 있다. 지금 벌어진 일이 로키의 짓이 아닌지 자문해보는 것이다. 토르는 이 상황을 심사숙고해 보았다. 그러고는 아무리 로키라고 하더라도 감히 자기 망치를 훔쳐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토르는 평소 일이 잘못됐을 때 두 번째로 취하는 행동에 나섰다. 로키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로키는 술책이 뛰어나니 토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신들의 망치를 도둑 맞았어. 저런. 로키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로키는 프레이야의 궁전을 찾아갔다. 프레이야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다. 그녀의 어깨 부근에서 출렁이는 금발이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프레이야가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는 얼른 그녀의 전차를 끌고 싶어 안달하면서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프레이야의 목에는 그녀의 머리카락처럼 찬란한 금빛을 발하는 목걸이 브리싱즈가 반짝이고 있었는데 이건 땅속 깊은 곳에 사는 난쟁이들이 프레이야를 위해 만든 것이다. 당신의 깃털 망토를 빌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로키가 말했다.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망토 말입니다. 절대로 빌려줄 수 없어요. 프레이야가 말했다. 그 망토는 내가 가진 물건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겁니다. 금보다 귀하죠. 그러니 당신이 그걸 입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게 놔둘 수는 없어요. 토르의 망치를 도둑 맞았습니다. 얼른 찾아야 해요. 그렇다면 망토를 빌려드리죠. 로키는 깃털 망토를 입고 매의 모습으로 변신해 하늘을 날았다. 그는 아스가르드의 경계를 넘어 멀리까지 날아갔다. 그리고 거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무언가 평소와 다른 특이한 점이 없는지 살폈다. 로키는 아래쪽에 거대한 무덤이 있는 걸 보았다. 그 무덤 위에 로키가 지금껏 본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고 흉측하게 생긴 오거가 앉아 개목걸이를 엮고 있었다. 오거는 매의 모습을 한 로키를 발견하고는 날카로운 이가 다 드러날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에시르 신족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로키? 요정들한테선 무슨 소식 없어? 그리고 왜 거인족의 땅에 혼자 온 거야? 로키는 오거 옆으로 내려가 앉았다. 아스가르드에는 나쁜 소식밖에 없어. 요정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오거는 그렇게 되물으면서 싱긋 웃었다. 자기가 저지른 짓을 매우 기뻐하면서 스스로를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웃음이었다. 로키는 그게 어떤 류의 웃음인지 알아봤다. 그 자신도 때때로 그런 웃음을 짓기 때문이다. 토르의 망치가 사라졌어. 혹시 뭐 아는 거 없어? 오거는 겨드랑이를 긁으면서 한 번 더 웃었다. 글쎄, 알지도 모르지. 오거가 순순히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프레이야는 어때? 다들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아름다워? 그런 타입의 여자를 좋아한다면? 물론 좋아하지. 좋아하고 말고. 둘 사이에 또 한 차례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다. 오거는 손에 들고 있던 개목걸이를 무더기로 쌓여있는 목걸이들 위에 내려놓고 새로운 걸 엮기 시작했다. 내가 토르의 망치를 가져갔어. 오거가 실토했다. 그리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땅속 깊숙한 곳에 숨겨놨지. 오딘도 절대 못 찾을 거야. 그걸 다시 꺼내올 수 있는 자는 세상에 나뿐이야. 내가 원하는 걸 주면 토르에게 망치를 돌려줄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 금과 호박을 줄게. 네가 다 세지 못할 만큼 많은 보물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런 건 필요 없어. 나 프레이야와 결혼하고 싶어. 지금부터 8일 뒤에 그녀를 이리로 데려와. 프레이야와의 결혼 첫날 밤에 신부에게 주는 선물로 신들의 망치를 돌려주지. 너 대체 누구야? 로키가 물었다. 오거는 씩 웃으면서 비뚤어진 이를 드러냈다. 왜 이래? 라우페이의 아들 로키. 나는 오거들의 왕, 스림이야. 어떻게든 일이 잘 진행되도록 주선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스림님. 로키가 말했다. 그는 프레이야의 깃털 망토를 두르고 팔을 넓게 벌려 하늘로 날아올랐다. 로키 아래에 펼쳐진 세상은 아주 작게 보였다. 그는 아이들 장난감처럼 작은 나무와 산을 내려다봤다. 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아주 작고 사소하게 느껴졌다. 토르는 신들의 궁전에서 로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로키가 땅에 내려앉기도 전에 거대한 소나기로 로키의 몸을 와락 움켜쥐었다. 어떻게 됐어? 너 뭔가 알고 있지? 네 얼굴에 다 써있어. 아는 건 다 털어놔. 당장. 난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 로키. 네가 음모와 계략을 짤 기회가 생기기 전에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다 알아야겠어. 사람들이 숨 쉬는 것만큼이나 손쉽게 음모와 계략을 짜는 로키는 도르의 분노와 순진함에 미소를 지었다. 자네 망치를 훔쳐간 자는 오거들의 왕인 스림이야. 그를 설득해서 망치를 돌려주라고 하니까 그가 대가를 요구하더군. 그 정도야 괜찮지. 그가 원하는 대가가 뭔데? 결혼식에서 프레이야와 손을 잡고 싶대. 프레이야의 손을 원한다고? 도르가 한 가닥 희망을 안고 물었다. 프레이야에게는 손이 2개나 있으니 잘만 설득하면 큰 분쟁 없이 그중 하나를 포기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티르도 손이 하나뿐이지 않은가. 그녀의 전부를 원한대. 로키가 다시 말했다. 프레이야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아, 도르가 탄식했다. 그건 프레이야가 싫어할 텐데. 아무래도 자네가 직접 프레이야에게 소식을 전하는 게 낫겠어. 망치를 쥐고 있지 않을 때의 나보다는 자네가 남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잖아. 그들은 다시 함께 프레이야의 궁전으로 향했다. 여기 빌려주셨던 깃털 망토입니다. 로키가 말했다.
고마워요. 프레이야가 말했다. 누가 토르의 망치를 훔쳐갔는지 알아냈나요? 스림이라는 오거들의 왕이 그랬더군요. 그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더러운 놈이라더군요. 그가 돌려주는 대가로 뭘 원하던가요? 당신이요. 로키가 말했다. 그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프레이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토르는 프레이야가 그 제안을 매우 쉽게 받아들이는 듯해서 기뻤다. 신부의 왕관을 써요, 프레이야. 짐도 챙기고. 토르가 성급하게 떠들어댔다. 로키와 함께 거인들의 땅으로 가면 돼요. 우리는 그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당신을 스림과 결혼시켜야 해. 내 망치를 얼른 되찾고 싶거든. 프레이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토르는 문득 땅이 흔들린다는 걸 깨달았다. 벽도 같이 흔들리고 있었다. 프레이야의 고양이들은 야옹야옹 울고 하악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모피가 가득 든 상자 아래로 숨어들었다. 프레이야는 양손을 꽉 틀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브리싱즈 목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곳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눈치였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불쾌한 해충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토르와 로키를 노려보았다. 그 눈초리가 어찌나 매서운지 토르는 프레이야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안도감이 들 정도였다. 날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녀는 매우 나직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요? 그렇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 같아요? 당신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오거와 결혼할 그런 사람 같으냐고요. 당신들 둘이 내가 거인들의 땅에 가서 신부의 왕관과 베일을 쓰고 그 오거의 손길과 욕정에 몸을 맡기고 그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프레이야는 말을 멈췄다. 벽이 다시 한번 흔들렸고 토르는 건물 전체가 자기들 위로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나가! 프레이야가 소리쳤다. 날 대체 어떤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내 망치가... 토르가 매달렸다. 닥쳐, 토르. 로키가 말했다. 토르는 입을 다물었다. 둘은 그 자리를 떠났다. 화내니까 정말 예쁘네. 그 오거가 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 닥치라고, 토르. 로키가 다시 한번 말했다. 그들은 거대한 궁전의 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프레이야를 제외한 모든 신과 여신이 그 자리에 모였다. 신들은 하루 종일 얘기하고 토론하고 논쟁했다. 묠니르를 되찾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어떻게 되찾는단 말인가. 모든 신과 여신이 저마다 의견을 제시했지만 로키가 그들의 제안을 모두 반박해서 못쓰게 만들었다. 결국 의견을 내놓지 않은 신은 단 한 명,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 곳곳을 감시하는 일을 맡은 헤임달만 남았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헤임달이 보지 못하는 건 하나도 없었고 때로는 세상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까지 보기도 했다. 자, 헤임달, 자네 생각은 어때? 좋은 의견이 있나? 로키가 물었다. 있지. 헤임달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 토르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우리가 그걸 마음에 들어 할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모두 신이잖아. 여기 모인 이들이 신들의 망치인 묠니르를 되찾기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자네 생각을 말해줘. 좋은 아이디어라면 다들 좋아할 테니까. 자네는 안 좋아할 텐데. 좋아할 거라니까. 좋아. 난 토르를 신부처럼 분장시켜서 거인에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브리싱즈 목걸이를 걸어주고 신부의 왕관을 씌우는 거요. 드레스 안에 솜을 채워서 여자처럼 보이게 하고 얼굴에는 베일을 씌우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자들처럼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열쇠꾸러미를 걸어주고
보석도 치렁치렁 걸치게 하는 거죠. 싫어. 토르가 성을 내며 반박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다들 내가 여자 옷을 입었다고 비웃을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야. 어쨌든 난 싫어. 난 절대로 신부의 베일을 쓰지 않을 거라고. 다들 이 아이디어 별로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네. 게다가 난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절대 수염을 깎을 수는 없어. 입 다물어 토르. 로키가 말했다. 내가 보기엔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야. 거인들이 아스가르드에 쳐들어오는 게 싫다면 자네 얼굴과 턱수염을 가려줄 결혼 베일을 써야만 해. 내 생각에도 최고의 아이디어 같구나. 오딘도 동의했다. 아주 잘했다, 헤임달. 우리는 망치를 되찾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여신들이여, 토르의 결혼식을 준비해 주게. 여신들은 곧 토르가 입고 걸칠 것들을 가져왔다. 프리그와 풀라, 시프, 이둔과 다른 여신들, 심지어 프레이야의 계모인 스카디까지 와서 토르의 몸단장을 도왔다. 그들은 토르에게 명문가 출신의 여신이 결혼식에서 입을 법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프리그는 프레이야를 만나러 갔다가 브리싱즈 목걸이를 가지고 돌아와서 토르의 목에 걸어주었다. 토르의 아내인 시프는 자기 열쇠꾸러미를 토르의 허리에 걸어주었다. 이두는 자기 보석을 전부 가져와 토르의 몸 여기저기에 치장해서 촛불빛을 받으면 눈부시게 빛나도록 했고, 적금과 백금으로 만든 반지 100개를 가져와서 토르의 손가락에 끼웠다. 그들은 토르의 얼굴을 베일로 가려서 눈만 드러나게 했고, 결혼의 여신인 바르는 토르의 머리에 반짝이는 머리쓰개와 높고 넓고 아름다운 신부의 관을 씌웠다. 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바르가 말했다. 여자의 눈처럼 보이질 않거든요. 제발 그렇게 보이지 않기를 바라오. 토르가 투덜거렸다. 바르는 토르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머리쓰개를 아래로 끌어내리면 눈을 감출 수 있을 테고, 그렇게 해도 토르는 앞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로키가 여신들에게 부탁하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자네 시녀가 되어 거인들의 땅에 동행하지. 로키가 모습을 바꾸자 그는 이제 목소리도 외모도 아름다운 젊은 시녀처럼 보였다. 자, 내 모습이 어떤가? 토르는 작은 소리로 무언가 투덜댔지만 그가 무엇라고 하는지 아무도 듣지 못한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 로키와 토르가 함께 토르의 전차에 올라타자 전차를 끄는 염소 스나를러와 그라인더는 얼른 출발하고 싶어서 하늘을 향해 공중 뛰어올랐다. 그들이 지나가자 산이 반으로 쪼개지고 땅은 불길에 휩싸였다. 별로 예감이 좋지 않아. 토르가 말했다.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시녀의 모습을 한 로키가 말했다. 말은 전부 내가 할 테니까. 알겠어? 자네가 입을 열면 이를 다 망쳐버릴지도 모른다고. 토르는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내면서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들판에 착륙했다. 그곳에는 거인처럼 거대한 새까만 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소 한 마리의 크기가 집채보다 더 컸고 뿔 끝에는 금이 씌워져 있었으며 들판은 그들이 싼 똥에 톡 쏘는 냄새 때문에 악취가 진동했다. 거대한 저택 안쪽에서 우렁우렁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른 치워 이 바보들아. 의자에 깨끗한 밀짚을 깔아. 넌 대체 뭐 하는 거야? 치우거나 아니면 지프로 덮으라고. 거기서 썩게 놔두지 말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요르드의 딸 프레이야가 우리에게 온단 말이다. 그녀는 저런 꼴은 보고 싶지 않을 거야. 들판을 가로질러 신선한 지프로 만든 길이 뻗어 있었다. 변장한 토르와 그의 시녀 로키는 전차에서 내린 뒤
소의 배설물에 닿지 않도록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고 지프로 만든 길을 걸어왔다. 여자 거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스림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한 뒤 로키에게 손을 뻗어 어여쁜 뺨을 손가락 끝으로 꼬집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토르를 쿡 찔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거죠. 내가 보기엔 별로인 것 같은데. 아까 치맛자락을 걷어 올릴 때 보니까 발목이 꼭 작은 나무둥치만큼 굵던데요. 그건 빛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겠죠. 이분은 모든 신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시녀로 변장한 로키가 부드럽게 대꾸했다. 프레이아님이 베일을 벗으면 그 아름다움에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자, 여신님의 남편이 되실 분은 어디 계신가요? 결혼 연회는 어디에서 열리나요? 여신님은 이 결혼을 매우 고대하셨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말리기가 힘들 정도예요. 해가 지자 그들은 결혼 연회가 열리는 거대한 홀로 안내를 받았다. 그가 나를 자기 옆에 앉히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지? 토르가 로키에게 속삭였다. 꼭 그자 옆에 앉아야 해. 거기가 신부가 앉을 자리니까. 하지만 내 다리에 손을 올리려고 할지도 모르잖아. 토르가 다급한 어조로 속삭였다. 그럼 내가 그 사이에 앉을게. 그게 우리네 관습이라고 말하지 뭐. 스림은 테이블 상석에 앉았고 로키가 그 옆에 앉고 토르는 긴 의자의 다음 자리에 앉았다. 스림이 손뼉을 치자 거인 시종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통째로 구운 황소 5마리를 들고 왔는데 거기 모인 거인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양이었다. 그리고 10살짜리 소년의 체구만한 통째 구운 연어 20마리와 여자들을 위한 작은 페스트리, 케이크가 담긴 쟁반 수십 개도 운반되어 왔다. 그들 뒤로 하인 5명이 각자 꿀술이 담긴 큰 통을 하나씩 들고 왔는데 통이 어찌나 큰지 거인들이 그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할 정도였다. 이 식사는 아름다운 프레이아를 위한 것이다. 스림이 말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토르가 벌써 먹고 마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스림은 예비 신부가 식사를 하는 동안 말을 하는 건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만 입을 다물었다. 여자들을 위해서 만든 페스트리 쟁반이 로키와 토르 앞에 놓였다. 로키는 조심스럽게 가장 작은 페스트리를 골랐다. 토르도 조심스럽게 손을 뻗더니 남은 페스트리를 모두 휩쓸어 갔고 곧 베일 아래에서 들리는 우적우적 씹는 소리와 함께 페스트리는 모두 사라져 버렸다. 시장한 눈길로 페스트리를 바라보던 다른 여자들은 잔뜩 실망해서 프레이아를 노려봤다. 하지만 아름다운 프레이아는 아직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한 게 아니었다. 토르는 황소 1마리를 혼자서 다 먹어치웠다. 연어 통구이 7마리도 뼈만 남기고 다 먹었다. 그리고 페스트리 쟁반을 가져올 때마다 거기 담긴 케이크와 페스트리를 걸신 들린 듯이 먹어치워서 다른 여자들을 굶주리게 만들었다. 로키가 때때로 테이블 아래에서 그를 발로 찼지만 토르는 발길질을 무시하고 계속 먹기만 했다. 스림은 로키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미안한데 사랑스러운 프레이아가 꿀술을 벌써 3통째 해치웠군. 네, 그렇네요. 시녀로 변장한 로키가 말했다. 놀라워. 지금껏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여자는 본 적이 없어. 저렇게 음식을 많이 먹거나 꿀술을 많이 마시는 여자도 본 적이 없고 말이야. 그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로키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토르가 연어 통구이를 또 1마리 흡입한 뒤 베일 아래로 생선 가시만 꺼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마술 묘기를 보는 듯한 광경이었다. 스림은 확실한 이유라는 게 대체 무언지 궁금했다.
프레야가 연어를 8마리째 먹어치웠어. 스림이 말했다. 프레야님은 8일 낮과 밤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얼른 거인들의 땅으로 와서 새로운 남편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이제 당신이 계신 이곳에 도착했으니 다시 음식을 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시녀는 토르를 향해 몸을 돌렸다. 다시 잘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네요, 주인님. 토르는 베일 속에서 로키를 노려보았다. 그녀에게 입맞추고 싶어. 스림이 말했다. 아직은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로키가 말렸지만 스림은 벌써 로키 너머로 몸을 구부리면서 입맞추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한쪽 손을 뻗어 토르의 베일을 잡았다. 시녀로 변장한 로키가 그를 제지하려고 팔을 뻗었지만 너무 늦었다. 스림은 이미 입맞추는 소리를 내던 걸 멈추고 충격받은 모습으로 몸을 뒤로 획 빼고 있었다. 스림은 시녀 로키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럼요.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프레야의 눈이 왜 그렇게 무서운 거지? 스림이 물었다. 마치 눈동자 안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 그건 아름다운 여인의 눈이 아니라고. 물론 그렇겠죠. 시녀 로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금 프레이아님의 눈이 평소와 같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죠. 프레이아님은 8일 낮과 밤 동안 한숨도 못 주무셨거든요. 위대한 스림님, 당신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당신의 사랑을 맛볼 생각에 반쯤 미쳐 계셨던 겁니다. 당신 때문에 속이 불타고 있다고요. 당신이 그분의 눈송에서 보신 게 바로 그겁니다. 불타는 열정이에요. 아, 그렇군. 스림은 미소를 지으면서 인간이 베는 베개보다 커다란 혀로 입술을 핥았다. 아주 좋은데? 그들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다. 스림의 여동생이 토르 옆자리인 로키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손톱으로 토르의 손을 톡톡 치고 있었다. 본인에게 뭐가 유리한지 안다면 그 반지들을 나한테 줘요. 스림의 여동생이 말했다. 그 예쁜 금반지들 전부 다요. 당신은 이성에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아니면 집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아주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되지 않겠어요? 반지가 그렇게 많잖아요. 혼수로 나한테 몇 개 줘요. 전부 붉은색과 금색인 게 정말 예쁘기도 해라. 이제 결혼식을 올려야 할 시간 아닌가요? 로키가 물었다. 그렇지. 스림이 말했다. 그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신부를 축성할 망치를 가져와라. 아름다운 프레이아의 무릎 위에 묠니르가 놓인 모습을 보고 싶다. 남녀 간의 맹세를 주관하는 여신 바르가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고 축성하게 하자. 토르의 망치를 운반해 오는데 거인 4명이 필요했다. 그들은 홀의 깊숙한 안쪽에서 망치를 가져왔다. 망치는 난로 불빛을 받아 둔중한 빛을 발했다. 거인들은 힘겹게 망치를 토르의 무릎에 올려놓았다. 스림이 말했다. 자, 이제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줘요.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연인, 나를 사랑한다고 내 신부가 될 거라고 말해줘요. 대초부터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맹세했듯이 내게 사랑을 맹세해줘요. 어서요. 토르는 금반지로 뒤덮인 손으로 망치 자루를 잡았다. 그리고 기운을 차리려는 듯 자루를 있는 힘껏 움켜쥐었다. 망치는 그의 손 안에서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깊게 울리는 목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내가 할 말은, 토르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놈이 내 망치를 가져가서는 안 됐었다는 거다.
그는 망치로 스림을 딱 한 대 때렸는데 그 한 방으로 모든 게 끝났다. 오건은 지프로 뒤덮인 바닥으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결코 열리지 말았어야 할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거인과 오거들 모두 토르의 망치 아래 쓰러졌다. 스림의 여동생도 예상치 못한 혼수를 선물로 받았다. 홀이 잠잠해지자 토르는 로키? 하고 불렀다. 로키는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테이블 아래에서 기어나와 대학살 현장을 점검했다. 문제를 해결한 것 같군. 토르는 안도한 모습으로 이미 여자 치마를 벗고 있었다. 그는 죽은 거인들의 시체가 그득한 방에 셔츠만 입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걱정한 만큼 죄악은 아니었어. 토르가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망치도 되찾았고 또 훌륭한 만찬도 즐겼으니 이제 집에 가자.